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인적쇄신 거부 시에 지도부를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분 정치를 조금은 볼 줄 아시네요. 이런 분이 정치에 그래도 오래 살아남습니다. 자, 비서진 내각에 대한 전면 인적쇄신을 요구했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할 거다 해서 아마 원내대표 지도부가 물러갈 거다 이래 보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정현 대표가 자기 대표직을 하고 있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최고위원이나 이정현 대표는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은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요, 대통령께서는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 국민이 어려울 때 도운 게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70년대 유교사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75년에 프랑스 유학을 갔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퍼스트 레이디 생활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태민이 때로는 무속인이 됐다가, 때로는 성녀를 했다가, 때로는 사이비 목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이런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종교와 관련돼서. 이건 이미 2007년에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선이 벌어졌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최태민이 정가가 십수금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해서 무슨 거사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성녀 부인이 몇 명이고 6이다 7이다 부터 시작해서 애가 몇 명이고 복잡한 사생활, 이런 어떤, 그래서 한마디로 사이비 종교인이다라는 이런 기록까지도 다 폭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박 대통령에게 접근을 했고 박 대통령에게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음 한마음 이런 구국 이런 일들이 붙어있는 선교회니 봉사단위를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좀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당시 이 중앙정부 부장이 이 문제를 지적하다가 박 대통령 주재로 친국도 열렸지만은 박 대통령이 어쨌든 딸의 의견을 꺾지 못해서 그대로 그냥 이 박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총재가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안들도 포함이 되고 해서 결국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에 알력이 벌어지고 결국 김재규에 의한 11.6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이 박근혜 현 대통령이 83년에 유경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는데, 최태민과 그 일족들이 또 유경재단에 따라 들어가서 유경재단을 좌지우지했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확보한 돈인지 모르지만은 최순실 일가가 오늘날 수백억대 부동산에 되는 그런 것들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고, 90년에 박근영 박지만이 청와대에 누나를 최태민에 구해주세요 하고 탄원서도 냈고, 여러가지 잡음이 벌어지고 행제간의 알력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유경재단 이사장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97년에 정치권으로 들어왔고, 당시 한나라당으로 2002년에 탈당을 해서 미래연합을 만들었고,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곧바로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을 했고 3인방을 채용했고, 최순실이 그 첫 97년 음삼탑 시와 달성 선거부터 적극적으로 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입니까? 신촌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간호를 오랫동안 했다. 자, 이후에 이제 최순실이 박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제 저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종교적인 영생교라고 주장하는 최태민의 사이비 종교의 종교적인 영향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우주라든지 하늘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바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의지해오고 그러면서 일과
여러 가지들이 다 뒤섞여 버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오게 된 부분에서 박 대통령은 가장 잘못한 것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그걸 잘랐어야 됩니다. 최순실이 과연 박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박 대통령의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자기의 역할을 넓혀서 개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해 봤을 때 지금 와서 보면 최순실은 애초부터 전혀 뒤에 있지 않았고 박 대통령 옆에 있어 왔습니다. 계속. 많은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최태민과 단절했지만 최태민은 죽어서 단절되었지만 최순실은 은하도 최태민이 되어서 박 대통령 옆에 있었고 정윤회 씨도 남편으로서 같이 옆에 있었는데 최순실의 남편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최순실 주변에 시다발이 할 남자들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정윤회 씨도 팽당한 거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박관천 경정이 이야기한 대로 최순실이 1번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자, 사람이 옷이나 뭐 주변에 사사로운 걸 신경을 쓸 때는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데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박 대통령의 옷만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백도 챙기고 박 대통령의 액세서리도 챙기고 한복도 챙긴다. 그리고 그걸 입는 것까지도 컨트롤한다. 언론에 보여주기가 가장 좋잖아요. 저건 내가 해줬어. 봐. 근데 오늘 입었지. 그걸 바라보는 대기업, 또 최순실 씨 주변에 뭐 팔선인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체를. 제가 검찰도 아니고요. 좌우간 최순실 씨가 레스토랑까지 직접 열고 1, 2층은 쓰고 3층에는 자기 숙소가 있었다 하면 그 레스토랑에 사람들 찾아오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최순실 씨쯤 되면 사람들하고 차단을 해야지요. 열었다는 거는 내가 누구 만나러 어디가 못 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최순실 씨의 갑질이 곳곳에서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제 이전까지는 조사 대상이거나 권력에 의해서 사찰 대상이던 최순실이 2013년에 집권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박 대통령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 내가 2인자나 1인자야. 근데 사람들은 최순실 씨 얼굴도 모르고 누구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디 갈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과거에 뭐 건노갑 고문이든 이상득 씨든 이런 사람은 직책이 있든 없든 정권의 2인자다 3인자다 이래서 다들 알아서 모셨잖아요. 얼굴을 다 알고. 근데 최순실 씨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근데 그걸 대외적으로 자기가 타이틀을 못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지는 순간에 바로 최순실, 당신 박 대통령 최순실 최태민하고 멀어졌다만 옆에 있네? 이래 되니까 타이틀을 못 가져요. 근데 힘은 있어요. 장관이고 차관이고 수석이고 다 꼼짝 못해. 3인방도 꼼짝 못해. 한때 뭐 최순실 씨 대신에 난다 긴다 하던 남편도 내버렸어. 자, 딸도 뭐 이대를 집어넣을 정도로 막가네. 누구도 최순실 씨를 2013년 이후에 제어하지 못하는데 힘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 울분이 곳곳에서 갑질로 터진 거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이대에서, 청담고등학교에서, 마트에서, 사우나 센터에서요. 그래서 다 나한테 아쉬운 거 있는 사람 와 하고 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내가 옷이나 이런 거 백이나 액세서리를 챙기는 거는 다 봐. 대통령이 내가 해준 거 하고 다니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이 3인방 너네들 자료나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 왜 보고를 받습니까?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요. 그건 뭔가 하면 통로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되고 자기 외에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거나 총애를 받거나 안 그러면 진짜로 진언을 하는 충직한 사람 누군가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사나 정책 이런 내용들이 지는 그 내용을 알 바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면서도 다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걸 하드카피로 갖다주는 자체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아, 저 사람이 탑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고 재벌이고 정경련이고 다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면서 알아서 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한간에 이런 소문이 집권 이후 몇 달 만에 퍼져다니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업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한 1년 전에는 최순실이 다 움직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더만요. 자, 그럼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온 3인방이나 그들에서 또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걸 다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들어갔을 거고, 그 외에서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다 차단했을 겁니다. 즉 눈과 귀를 가려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나왔겠죠. 그 부분에는 최순실이나 3인방이나 친박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뭐 최경환 같은 사람이나 윤상현 같은 사람들 다 공조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넘쳐나는 권력에 대한 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고, 수사를 갖다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재벌 회장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초반에는 만들었다라는 자부심과 열정이 배가 불렀는데 이제 나중에 중반 이후로 가면서 이것도 좀에 있으면 끝이네, 이제 좀 챙기자. 그럼 어디서 챙겨? 저 돈 많은 놈들이 우리한테 저렇게 꼼짝을 못해.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돼. 자기들이 볼 땐 낭비된다 싶겠죠. 저거 우리 영향력 좀 미치고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니 이거 좀 하고 니 이거 좀 해. 그러다 보니까 문화계에서 뭐 CF 좀 찍었다는 차은택이는 밀어, 한때 펜싱 좀 휘둘렀다라는 고영태는 체육. 그래서 미르재단과 문화 쪽으로, 체육 쪽으로 K스포츠가 만들어진 거고, 그거와 관련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 최순실이 개인의 회사들도 그 밑으로 포진을 해놓고 싹 빨아들이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400억짜리 문화창조센터도 이쪽의 아이디어고 이 고친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기한할 때 7천억짜리 대형 사업으로 커졌고, 이재만, 김종덕, 김상률 이런 수석 장관 무슨 청와대에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만 유독 챙긴 겁니다. 아까 앞에 제가 따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이 1800억에 이르는 문화체육 용성 분야의 예산을 갖다가 상당히 주물렀고, 그리고 거기에는 12개의 어떤 사업에 이렇게 관여를 한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문화창조센터 건립, 한복 패션쇼, 심지어 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제가 전에 그거 방송에서 저런 거를 만드는데 왜 돈을 몇십억씩 쓰냐라고 비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또 딸 정유라가 말 타는데 좀 공짜로 돈 안 들이고 해보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문화예술대학원까지도 만들고 뭐 이런 온갖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부분들은 자기의 신복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만드는 회사로 이해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관 차관을 자기 사람으로 다 넣고 고위급들을 다 날려버리고 겁을 잔뜩 줘서 얼어붙게 만들어서 거기를 아예 주물른 겁니다. 1급 공무원 6명 사표 받고 1800억짜리 프로젝트 넣고, 차은택 외삼촌이 청와대 수석가고 차은택이 은사가 장관이 되고, 장 차관이 결제하다 모르면 차은택한테 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 골프 치다가 헬스 트레이너로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정아름이라는 여자가 만드는 널품 건강체조, 정아름은 차은택하고 잘 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국스포츠개발원이라고 하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2억을 들여서 만든 새로운 국민체조를 제끼고 이 널품 체조가 선택이 되었고, 대통령이 최순실이 사준 이 유니폼을 입고 실제로 이 춤을 추는 모양까지 연출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쯤 되면요, 정부의 예산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먹을 거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보고 여러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의 문화 쪽, 스포츠 쪽 해서 양쪽으로 돈을 내라. 그래서 최순실이 차은택, 고영태 등을 데리고 만드는 듀재단에 기존의 대기업들이 내었던
780억의 두 재단 출연금 외에 문제가 좀 있는 회사에 돈을 더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SK는 80억, 롯데는 70억. 그래서 SK는 너무 많으니까 30억으로 깎자니까 기분 나쁜 듯이 그만두라고 했고, 롯데는 70억을 받았다가 롯데 수사가 좀 더 확대되니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받아서 어떻게 되어 가려고 했을까요? 그냥 재단 기금 쌓아놓으려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밑에 비대기니 블루케인이 하는 회사로 어떤 형태로 이득을 남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겠죠. 그러면 지금 드러나거나 미수에 그친 이런 일들만 있을까요? 국가 예산에 손을 대어서 장난을 친 부분만 있을까요? 그럼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주무릅니까? 나한테 돌아올 돈 10원도 없는데 그냥 정부 예산을 주물러서 장난치는 게 즐거워서 그 주물렀다가 나중에 바가지가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나한테 다 날라올 건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는데 대통령이 오직 좋아서 옷이나 이런 걸 갖다 해드린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뭐 기밀비에서 옷값으로 나간 돈이 20억쯤 될 거다. 근데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사들인 옷들은 그렇게 고급적이지가 않고 속에 걸친 옷은 2만원짜리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니까 너무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죠. 그렇다면 가격을 낮춰야지.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옷값도 빙땅이 있지 않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고 남이 못 알아줘서 안달을 하는 목적은, 그리고 가게를 열어서 사람들 찾아오라고 카페를 열어서 한 목적은 전부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 손을 대고, 이거 가장 후진적인 방법이에요. 거기서 뭘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들 돈 거두고, 이것도 진짜 후진적이죠. 옛날에 전 정권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중간에서 지도 새도 모르게 많이 해먹었는데 수준이 있어야 해먹는 것도 레벨이 높아집니다. 지나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준이 낮다 보니까 해먹는 방법도 정근대적으로 해먹은 거죠. 자, 그러면 정글에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자도 힘이 빠지면 하이에나가 상처 입은 사자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듭니다. 자, 이제 최순실 끝났다. 한국에 못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힘 빠졌다. 세상이 다 알아요. 이제 최순실한테 개입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재미를 봤을 거고, 차은택이나 고영태도 지금 뭐 튀었다. 또 무슨 심지어 태블릿 PC, JTBC를 통해서 검찰에 제출된 게 고영태가 가지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JTBC가 아마 누구한테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모르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태블릿 PC들 아무데나 버리고 그걸 줬었다. 그렇게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두원 의원이 복수전이다. 자,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누가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누구라고 본다는데, 최순실 씨의 한테 같은 동업자나 동료로서, 가족으로서 일을 하다가 팽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정윤회 씨도 남편이다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드는데 자기도 일조했고, 북한에 갈 때 옆에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같이 따라가기도 했고, 미래연합을 만들었을 때는 작은 당이지만 비서실장으로 거의 좌지우지를 했는데, 3인방도 자기가 뽑아서 다 했는데 어느 날 정권을 잡으니까 와이프가 주변에 다른 남자들 말을 듣고 자기를 팽시켰다.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찌라시가 하나 터지더만은 나하고 박지만이 둘이 싸운 걸로 만들어서 둘 다 팽시켜버렸다. 지금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3인방 정윤회 씨 찌라시 부분으로 정윤회 씨도 팽됐죠. 박지만도 팽됐죠. 어부지리를 누가 얻었습니까? 최순실입니다. 이제 주변 인물 싹 정리했죠.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을요. 그러면서 최순실한테 힘이 더 집중되어 버린 겁니다. 차라리 가족이든 측근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윤회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평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이빨을 갈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번에 77개의 녹취록이 있다라는 이성한 미래재단 사무총장 팽당했죠. 만드는 데까지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팽시킨 거 아닙니까? 고영태도 지금 팽당해서 태국에 도망갔다가 어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에 갔다가 뭐 왔다는데 어쨌든 태국에서 들어와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받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팽당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팽당하는 데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언론으로 흘러나가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포스코 자회사이든 광고회사를 장악하는데 무슨 뭐 80%를 우리한테 다 넘겨라. 너가 받기는 받되 회사를 불화를. 그 주식을 우리한테 다 넘겨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곳곳에서 이들의 갑질에 당한 사람들, 경쟁업체들, 억울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고 목욕탕에서 때미는 아주머니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본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터져 나올 건데 청와대는 이 사태를 단지 연설 홍보 도와주고 옷만 좀 해주고 PC는 최순실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최순실 PC가 아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 참 훌륭한 부분도 많은데요. 이제 빠지십시오. 대충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모릅니까? 그게 최순실 PC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넘어선 게. 검찰도 최순실과 씨 쪽에서 쓴 흔적이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 뉴스거리조차도 안 됩니다. 자꾸요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사태를 뒤집어 보려고 하고 무슨 최순실이 연성문 도와줬다, 무슨 최순실이 뭐 옷 좀 해줬다, 이런 거 정도를 가지고 수습되지 않는 국면까지 와버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태의 본질은 오랜 연고를 가진 뿌리 깊은 심지어 종교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비선, 대를 이은 비선이 집권을 하면서 다른 대통령의 어떤 비선 권력들을 다 제거해버렸고 하나의 비선만으로 통일되면서 힘이 급격하게 생겨버렸고 그 힘을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정권 때 좀 챙겨야 되겠다고 예산까지 손을 대고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고 각종 사업을 벌여서 돈을 남기고 아나무인으로 불법 입학을 딸을 시키고 승마를 태우고 말과 승마장까지 사게 만드는 재벌한테 이런 일들이 터져버린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진짜 문제의 본질에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4년간에 행해졌던 외교, 안보, 경제정책에 최순실 등이 돈 많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재벌이나 그런 사람들과 기득권과 같이 해서 이 정권의 중요한 결정 방향을 뒤집어서 오늘날 안보나 경제 위기가 오는데 한마디로 이바지, 이럴 때 이바지라 하면 말을 쓰면 안 되죠. 경제 위기가, 안보 경제 위기가 오는데 기여, 이럴 때 기여라 해서도 안 되죠. 오게 만들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정말 이 초점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힘있고 빽있고 최순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고요. 목욕탕 때밀이 아줌마 이야기부터 뭐 말 타고 다닌 이야기부터 최순실의 무슨 팔선녀 같은 규명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을 또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최태민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요 사실 아직 안 나왔고 어쩌면 영원히 감춰질지도 모릅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듯이요, 모든 일은 내부에서 나오고 한마디로 사유화된 비선 권력, 하나만 남은 비선 권력이 힘이 막강해지면서 그 안에서 알력이 벌어지다가 이 한마디로 배제된 일부 과거의 비선 권력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선 권력을 향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녹취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자료들을 확보한 채 차근차근 복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저도 매우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